네, 매주 화요일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자, 매주 화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눠야 한다. 경기도 분도 이야기입니다. 1987년 이야기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 경기 북부 지역은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곧 인구 35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경기 북도 설치에 관해 입법 논의가 시작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경기도 분도가 오히려 북부 지역의 발전을 어렵게 한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 분도 필요성과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겠습니다. 경기도 의회 최경자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경자 의원입니다. 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바쁘시죠? 네. 예. 자, 바쁘시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자, 먼저 경기 분도, 이 분도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경기도를 나누겠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경기도를 경기 남도와 경기 북도로 나누자는 건데요.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의 행정구역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분도를 하자는 주장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 하지만 현재 행정구역이 지금처럼 정해진 것은 다름 아닌 1896년 조선 고종 때의 일입니다. 당시 예. 고종은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를 제외한 5도를 남도와 북도로 분리했고 조선은 13도 체제가 완성되었는데요. 예. 그때부터 1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광역시 승격 이외에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 경기도는 1370만 명이 거주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집중화된 지역이 되었고요. 예. 따라서 이제는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또한 그동안 경기도 발전에 있어서 많이 소외되었던 북부 지역 주민에게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분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만약에 분도가 이루어진다면 경기도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네, 경기도는 이미 지리적으로도 한강과 서울이라는 장애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자연스레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가 구분되어 있는 상황이죠. 예. 일반적으로는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이 중 한강 이남 지역에 21개 시군이 있고요. 예. 경기 남도에 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 이북 지역에 있는 10개 시군이 경기 북도에 속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해 보고요. 예. 현재 국회에는 두 건의 경기 북도 설치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건의 법안의 차이가 있다면 김민철 의원안은 김포시를 경기 북도에 넣자는 아니고 예. 김성원 의원안은 빼자는 아닙니다. 김포시의 경우엔 사실 생활권이 고양시와 경기 북부권에 가깝기 때문에 포함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분도를 분열로 보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행정구역이 정착된 것이 130년 전의 일이고 예. 오랜 기간 지금의 행정구역에서 살아왔으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 당연한 일로 되어 있지요.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거부감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변화를 분열로 보면 안 되는 것이 경기도가 팽창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이미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 현재 경기 북부 지역 인구는 360만 명을 넘어섰고 광역자치단체인 도 중에서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제일 크다는 경남을 이미 넘어선 인구가 되어 있어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합친 인구보다도 많은 인구가 경기 북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두 개 도를 합친 것보다 인구가 많은데 도가 아닌 지역이 바로 경기 북부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예. 자, 최근 상황을 보면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가 많아요. 뭐 마창진이라 그래서 마산, 창원, 진해는 이미 합쳐졌고요. 네. 대구, 경북의 행정 통합 논의, 또 광주, 전남 통합 논의 등이 오가고 있는데 경기도는 나눠줘야 한다.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행정통합 논의가 나오고 있는 지역은 사실 지리적으로도 통합이 용이한 지역이죠. 예. 즉 계란의 흰자와 노른자의 입장인 셈이라고 봅니다. 경북의 중심에 대구가 있고 전남의 중심에 광주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전혀 단절이 없으니 자연스레 행정의 효율성을 논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경기도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미 지리적으로도 서울과 한강으로 단절되어 있고 이로 인해 북부 지역에서 남부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지 못합니다. 예. 따라서 사실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 논의를 경기도에 대입하려면 경기도와 서울을 통합해야 한다는 논의로밖에 본의원을 볼 수가 없어서 경기도와 서울을 통합하기에는 이미 너무 몸집이 커지게 된 것이죠. 예. 수도권 집중 문제를 풀기는커녕 더 꼬이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경기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치행정구역 중 하나인데 물리적인 네. 범위도 굉장히 넓어요. 네.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경기도라는 어원은 사실 수도 주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인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가 된 것이죠. 예. 지역의 특색이 강하지 않을 것 같은 경기도에도 사실 독특한 지역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흔히 경기도의 문화를 얘기할 때 수원, 인천, 개성의 문화가 섞여 있다는 말을 하곤 해요. 그만큼 지역 고유의 이질적 문화의 뒤섞여 경기도의 문화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천이 이미 독립되어 나갔고 개성의 문화권을 간직한 곳이 바로 경기 북부 지역이고 수원의 문화권을 간직한 곳이 경기 남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원 중심의 행정에 익숙해진 지금까지도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은 많은 불편함과 동시에 분도를 희망하는 문화가 싹트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사실 그 경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한반도 중심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70년간 안보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사 시설이 밀집돼 있어서 이게 발전이 좀 어렵지 않을까. 또 인구수나 산업 형태 등을 볼 때 나뉘어진 후에 성장이 가능할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규제 정책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제한적으로 집행되어 왔었죠. 사실 많은 분들이 경기도가 분도가 되면 경기 북부가 재정적으로 더 가난해질 것이다. 또는 지금 경기 남부의 세수가 북부로 많이 흘러들어가서 지금 그만큼이라도 사는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통계 자체를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근거를 가지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떠드는 것 자체가 분노를 반대하는 쪽에서 자기적인 통계를 꺼내서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 북부의 인구는 이미 전라남북도를 합한 인구보다도 많고 분도가 당장 이루어져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광역자치단체 규모가 경기 북도가 됩니다. 그래서 더 가난해질 거다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동안 행정의 중심이 수원에 있었고 모든 정책 결정이 경기 남부의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도로부터 철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SOC 예산 배정에 있어 경기 북부는 늘상 후순위로 밀려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이제는 분도를 논의할 때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예산도 나눠집니다. 조금 전에 살짝 언급하셨는데 예산은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효율성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능사인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학생 100명에게 수업을 해야 하는데 행정의 효율성만 따진다면 당장에다 그냥 100명의 학생을 다 넣어놓고 수업하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도 많이 필요가 없을 것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겠죠. 또한 진도도 한꺼번에 동시에 나가면 되니까 평가를 할 때도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들의 학습권도 보장해 주어야 하고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보듬어가면 최적의 수업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제는 북부 주민들을 보듬는 행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일방적 행정이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분권이 필요한 것이고 지방분권 정신에 따라 분도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애청자분들도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1632번 님도 남북으로 나뉘어야 합니다. 동쪽에서 북쪽까지 거리가 너무 멀고요.
중간에 네. 서울이 있어서 발전에 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네. 분도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고요. 네. 자, 애청자분들도 경기도 나누는 문제 여러분의 네. 의견을 구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그 주민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네. 같은 또 경기도 내에서도 남부와 북부의 개발 격차가 커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주민들은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동안 이제 정치권에서 줄곧 경기도 분도론이 논의가 되었다는 것은 그 아젠다가 결국 북부권 주민들의 표심을 자극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표심을 자극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요구가 있다는 것이고 예. 저는 이 문제를 이제는 수면 위에서 논의할 때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경기도의회 본회의 자유 발언에서도 이재명 도지사께 주민들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경청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던 것이에요. 예. 이제는 경기도 분도 논의를 철저히 주민들의 입장에서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공론화 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 분도 논의가 제가 알기로는 그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 당시 대선 공약으로 삼은 바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33년이 흘렀어요. 네.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1987년 이후에? 변화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 지난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님께서 발의했었던 평화특별도 설치 법률안 다음에 예. 근본 국회의원 중에 김민철 의원께서 이제 입법하겠다라는 공청회까지 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기 북부 주민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공약 사항으로만 거론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게 선거 때마다 언급은 됐는데 선거가 끝나면 좀 흐지부지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네, 이것은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못했던 가장 큰 책임은 역대 경기도지사의 무관심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 경기도지사를 거쳐갔던 분이 대부분의 인사들이 당대에는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전체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지 결코 자신의 권한이 축소되는 반토막난 경기도의 수장으로 남고 싶어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분도 논의 자체가 경기도 차원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왔던 아쉬움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예. 자, 올해 경기도 교외선 운행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북부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좀 진행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네, 사실 교회에서는 남북부 간 불균형 해소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남부 중심의 행정이 빚은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꾸려는 사업이었던 것이죠. 교회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신의주로 가는 철도를 우리는 경의선이라고 합니다. 북쪽으로 가는 거죠. 또 서울에서 철원을 거쳐 원산으로 가는 철도를 우리는 경원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동쪽으로 가는 거죠. 바로 경의선과 경원선의 분기점이 되는 철도가 바로 교회선입니다. 지금은 고양시와 의정부시를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인 것이죠. 문제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이 철도가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운행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고양시와 의정부시를 연결한 유일한 철도였는데 말이죠. 공교롭게 철길이 끊긴 날이 KTX가 개통된 날이고 수익이 되는 철도만을 유지하려는 민영화된 코레일과 경기 북부 유일의 철길이 갖는 상징성을 간과한 경기도가 합작한 것이 교회선의 운행 중단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용자는 그렇습니다. 지하철처럼 자주 다니면 자주 이용하게 되지만 하루에 몇 차례 다니지 않으면 잘 이용하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본회의 자유발언에서도 교회에서는 엄연히 철길도 놓여 있고 장기적인 운행만 보장된다면 도민이 편안히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북부의 유일의 철길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제안을 했던 것이고 다행히 이번 국회 예산심의에서 교회선 재개통을 위한 시사개보수비 예산 40억 원이 책정되어서 2023년도부터는 다시 교회선이 재개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흐뭇하게 저는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한 20초 정도 시간 남았는데 자, 분도 진행을 위해서 사전 기반이나 준비 등 필요한 부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7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주최로 처음 이제 경기북도 설치법과 관련 입법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예. 결국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최종적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사전 이행 과정으로 경기도의회에서도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주민투표도 선행되어야 할 일들이라고 보고 있어서 예. 경기도의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한 만큼 경기북부 10개 시군 차원에서도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재무백과사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관련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